난 정상인, 너넨 비정상, 혼자 나머지를 왕따시키는 상사. 이상한 사람은 보통 시끄럽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다. 그래서 처음엔 다들 헷갈린다. 저 사람이 문제인지 우리가 문제인지. 이정훈 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침 8시 55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고개를 곧게 세운 채 안녕하세요. 누군가 인사를 건넸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못 들은 척이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아, 원래 저런 스타일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자 느낌이 달라졌다. 이정훈 부장은 아침마다 혼자 들어왔고, 혼자 자리에 앉았고, 혼자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회의실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졌다. 이 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이 첫 문장이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건 이미 한참 지난 방식이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투는 차분했다. 하지만 말끝엔 늘 상대가 뒤처져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제가 보기엔요, 이 팀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며 그는 테이블 끝에 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봤다. 마치 본인은 이미 다른 단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회의실 안공기가 미세하게 굳었다. 처음엔 다들 참고 넘겼다. 회사엔 까다로운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니까. 문제는 그가 점점 사람을 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특정 직원만 따로 불렀다. 솔직히 말해줄게요. 이 팀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 당신 말고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순간 당황했다. 칭찬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전부감으로만 일하잖아요. 난 그런 환경 못 견뎌요. 그렇게 그는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말에 누구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아, 그렇죠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니, 우리 팀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은데. 이정훈 부장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점심시간 그는 늘 혼자였다. 회식 자리에서도 대화에 끼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남겼다. 전 인간관계에 목매는 타입 아닙니다. 쓸데없는 침묵질 안 해요. 마치 혼자인 게 선택인 것처럼. 마치 손절한 쪽이 자기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누구도 그를 따돌리지 않았다. 아무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스스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었다. 농담이 오가면 그는 웃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커지면 참 가볍네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팀 분위기는 조금씩 식어갔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용기를 내 말했다. 부장님,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하면. 이정훈은 말을 자르듯 말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느꼈다. 이 사람은 같이 일할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딪히지 않으려 했다. 회의는 최소한으로, 대화는 업무만. 그런데 이정우는 그걸 또 이렇게 해석했다. 보세요. 다들 나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아니,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정훈 부장은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대신 그는 비교했다. 회의 시간마다 꼭 이런 말을 했다. 이건 말이죠. 보통 실무자들은 잘 못 보는 포인트예요. 말 끝에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보통 실무자에 자기가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제가 전에 있던 팀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공기는 조금씩 눌렸다. 누군가는 노트에 시선을 박았고 누군가는 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정우는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다. 봐라. 이해 못하니까 조용하지.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사람을 갈랐다. 회의가 끝나면 항상 누군가를 따로 불렀다. 솔직히 말해줄게요. 이 팀에서 당신이 제일 낫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일밖에 모르잖아요. 그 직원은 그 순간 느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 자기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그래서 대부분은 대답을 흐렸다. 다들 나름 잘하고 있죠. 그 대답을 들은 이정훈의 얼굴엔 아주 잠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왜 공감을 안 하지? 이정훈은 자기 편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너는 다르다고 말해주면 보통 흔들리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이 팀은 생각보다 오래같이 일한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실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부족한지, 누가 책임지는지, 누가 뒤에서 땜질하는지. 그래서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이간질로 들리기 시작했다. 부장님은 왜 항상 우리를 비교하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질문에 이정우는 웃었다. 비교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다. 아, 이 사람은 우리를 아래로 두지 않으면 자기를 세울 수 없구나. 점심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정훈을 제외하고 모였다. 누구도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그걸 보고도 이렇게 말했다. 역시 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쓸데없는 소모 안에서. 하지만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팀워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들 나를 좀 배제하는 느낌? 그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배제한 적은 없었다. 다만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에서 나왔다. 팀원이 의견을 냈다. 이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면.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이 팀 수준에서는 소화 못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그 말은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부정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팀장은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정훈에게 기대하지 않게 됐다. 보고는 최소한으로 논의는 팀 내부에서만. 그는 그걸 보며 속으로 확신했다. 봐라. 결국 나 없이 못 움직이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팀은 그를 제외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이정훈만 그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완전히 벌어지고 있었다.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됐다. 이정훈 부장은 더 이상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선을 그었다. 회의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팀 구조는 저랑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요청처럼 들렸지만 실은 선언이었다. 업무 방식도 기준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는 맞추려 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동안 그가 한 일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맞춘 적이 없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팀장이 입을 열었다. 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훈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기본 역량이요. 제가 보기엔 이 팀엔 아직 그게 부족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확 굳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회사 전체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늘 그가 쓰던 방패였다. 회사를 위해 객관적으로.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개인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웃음도 잡담도 불필요한 말도 사라졌다. 업무 메일은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그걸 보며 이정훈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이제야 좀 정리가 되네. 그는 그걸 고립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정리라고 불렀다. 난 원래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그는 다른 부서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쓸데없는 팀워크는 결과를 망쳐요. 그 말은 곧 소문이 되어 회사 안을 돌았다. 며칠 뒤 팀장은 임원 미팅에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꺼냈다. 같이 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나누죠. 결정은 의외로 빨랐다. 오래 끌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정훈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기존 팀은 그대로. 회의실도 업무 라인도 보고 체계도 분리됐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제 각자 실력대로 가는 거죠. 그는 진심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 분리 이후 팀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졌다. 회의는 짧아졌고 의견은 자유로워졌다. 누군가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다. 반대로 이정훈의 공간은 점점 조용해졌다. 그는 혼자 회의했고, 혼자 정리했고, 혼자 보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다. 일이 훨씬 잘 되네요. 역시 혼자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혼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걸 아직 몰랐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인사했다. 이정훈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처럼 당당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대화는 없었다. 더 이상 마주칠 이유도 없었다. 팀이 나뉘자 사람들의 동선도 자연스럽게 나뉘었다. 회사 안에서 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고립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팀이 분리된 첫 주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정훈 부장은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정장도 여전히 단정했고 걸음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야 좀 일갔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회의실은 넓었고 의자는 비어 있었다. 예전엔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했다. 누가 끼어들 일도 없고 누구와 합의할 필요도 없었다. 이게 맞아. 원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도가 나지 않았다. 결정을 내리자니 이상하게 손이 멈췄다. 검토를 하자니 다른 시선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전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타인의 의견이 조용히 빠져 있었다. 첫 중간 보고 날 임원 앞에 선 이정우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다. 방향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 말 다음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안 검토는 어디까지 하셨죠? 이정우는 잠깐 멈췄다. 제가 보기엔 이 방향이 최선이라. 그럼 다른 가능성은 검토 안 하신 건가요? 질문은 짧았지만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굳이 불필요한 경우의 수는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그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이정우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다. 당당해 보이려 애쓴 얼굴. 하지만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날 오후 그는 자료를 다시 열었다. 수정할 부분이 많았다. 혼자 판단한 결정들이 자꾸만 불안했다. 확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이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이걸 누가 잡아줬지? 며칠 뒤 복도에서 우연히 예전 팀 사람들을 봤다. 웃고 있었다. 회의실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 웃음은 누군가를 배제한 웃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진 편한 웃음이었다. 이정우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쟤네는 그냥 가벼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그날 밤 사무실엔 그 혼자 남아 있었다. 불 꺼진 책상들, 정적. 그는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다들 나랑 맞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위안처럼 들렸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임원 비서였다. 내일 오전 잠깐 시간 가능하신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갑자기? 그는 답장을 보내고도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예전 장면들이 떠올랐다. 회의에서 누군가 던졌던 말, 자기가 흘려보냈던 질문들, 웃음이 나왔던 자리. 그 모든 게 이제 와서야 다르게 보였다. 내가 정말 다 맞았을까? 그 질문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부장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 이상하게도 익숙해 보였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화면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메일함을 새로 고쳐도 눈에 띄는 건 없었다.
다들 바쁜가 보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잠시 후 임원실에서 연락이 왔다. 부장님, 지금 잠깐 들어오시죠.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다. 임원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임원은 서류를 한 장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정훈 부장님, 최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성과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 말 다음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혼자서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조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은 돌려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부장님은 늘 팀과의 협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회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이정우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그래서 임원이 말을 이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직 권유였다.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이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임원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만 누군가 말을 걸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직서를 제출한 날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상자 하나, 책 몇 권, 서류 몇 장, 그리고 사용하지 않던 명함들. 명함을 보며 잠깐 웃음이 나왔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다. 예전 팀 자리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누군가 말했다. 이건 이렇게 가보자. 다른 누군가가 받았다. 좋다. 그게 더 낫겠다. 그 대화 속엔 우월도 비교도 없었다. 그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이정우는 그제야 알았다. 자기가 밀어냈던 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리였다는 걸. 회사 문을 나서며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연락은 없었다. 작별 인사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였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너무 혼자만 맞다고 생각했지. 다른 누군가는 덧붙였다. 결국 혼자 남았잖아. 그게 전부였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